네, 오늘부터 친절한 뉴스가 친절한 K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20대 특수경비원 사건을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2018년 제주공항에서 일하던 20대 특수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안일한 대응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사건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 문준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안녕하세요. 네, 2018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가에서 한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1년하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당시 KBS에서 이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27살이던 김모 씨가 2018년 10월 3일 상사의 폭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고 이후 노조가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사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시 취재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상 이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지난 1월 이 사건을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합니다. 네. 상사의 괴롭힘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왜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걸까라는 고민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해경 수사 기록과 또 김 씨의 정신진료 기록부, 진술서, 일기장 그리고 재조사서까지 방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서 판정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판정서에서는 회사가 가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도록 교대 순번을 조정을 했고 가해자에게 경고를 내리고 근무지를 이동 조치했다라는 내용 등을 근거로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요. 가해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근무지 이동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교대 순번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자 동료들이 나서서 서로 분리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취한 조치였습니다. 네. 판정문 서류만 보면 회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을 취재한 결과 실제 사실은 달랐던 겁니다. 네, 의문이 드는 게 앞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노조가 가해자를 옹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 노조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는데 우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취재 결과 숨진 김 씨는 노조원이 아니었고 상급자인 가해자는 노조 간부였습니다. 네. 당시 노조 단체 카카오톡 자료를 보면 너무 한쪽의 의견만으로 상황이 전개된다. 그래서 노조가 가해자의 편이 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자신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동료들이 가해자 편만 든다면 사실 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다라는 어떤 고립감에 빠졌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요. 이러한 심경 변화 역시 일기장과 정신진료 기록부에 모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네. 또 노조에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서명부를 회사에 제출하면서 김 씨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했고요. 말씀하신 그 서명부,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름을 올린 직원들이 많았나요? 네, 당시 서명부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 110여 명이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저희가 탄원서 작성자를 제외한 104명 전원에게 전화해 당시 상황을 물었는데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 직원은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어.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직원은 동료 직원이 이름만 쓰라고 해서 서명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심지어 저희한테 이 문제를 취재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또 번호가 변경되거나 연결이 닿지 않은 41명을 제외하고 63명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다 알고 서명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고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직원이 19명, 한쪽의 입장만 아는 등 내용을 대충 알고 서명했다는 대답이 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서명을 한 분들도 꽤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서명부가 네. 테이블 위에 있어서 그냥 서명을 했다라는 분도 계셨었고요. 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고인이 된 김 씨가 적응을 잘 못했던 것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던데요. 제가 여러 동료들을 취재한 결과 일도 굉장히 잘했고요. 무엇보다 성실했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인 상급자 역시 KBS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일을 잘했다고도 인정을 했었었고요. 그럼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회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네, 회사 측뿐만 아니라요. 또 상급자인 가해자 노조위원장 모두 공식 인터뷰를 거절을 했고요. 민사소송 중이라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만큼만 들어도 유족분들이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조사됐을 거라고 믿었는데요. 네. 정부기관의 판정서는 엉터리고 또 1년 넘게 사건이 장기화하다 보니까 많이 좀 지쳐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저희가 유족분 집을 방문했는데 아직도 방에 김 씨의 사진과 김 씨가 좋아하던 과자, 음료수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불경을 노트에 적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적은 노트는 김 씨가 발견된 애월읍 해안에서 또 절에 가서 어렸을 때 김 씨가 뛰어놀던 밭에 가서 태우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진실이 규명돼서 김 씨의 명예가 회복되고 사측과 가해자 등의 진정한 사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서에서도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고인이 된 김 씨의 재해조사서인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당시 담당 조사자는 사건 발생 전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또 김 씨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심리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 역시 없었다라고 표시되어 네,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표군요. 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재해조사란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019년 5월에 지난해 5월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신질병조사지침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자살 사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관련 양식에 따라 조사하게 돼 있는데 고 김 씨 사건은 이 지침 역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억울함 없이 이 진실이 빨리 잘 밝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지난주 유족이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재심사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유족 측은 KBS가 보도한 판정서 오류 문제를 비롯해서 앞서 언급드린 지침을 적용해 재조사할 것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재심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또 문 기자도 끝까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